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푹 쉬셨죠? 우리 되게 좀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자, 우리 그 예산 쪽에 대해서 예산제도 예전에 저번 주에 품목별 예산제도 했고, 그 나머지 예산제도 좀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용어가 낯설죠? 네, 이런 거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낱말 뜻풀이 비슷하게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꼭 중요한 낱말 뜻풀입니다. 자, 일단 책은 447쪽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품목별 예산제도 LIBS 했었고, 요거는 특징이 통지 중심이다. 결국 입법부 우위 예산제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책임을 명료화하기 위한 거다. 굉장히 숨통이 탁탁 막힌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이 너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요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PBS,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이건 뭐냐면 성과주의잖아. 결국 눈에 보이는 사업, 무슨 사업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약간 단위별로 나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거 했었었는데, 뭐, 서울을, 바이더 서울? 이랬나? 하여튼, 서울을 팔겠다 그랬나? 사겠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서울을 전 세계적인 시장에 내놓겠다. 자랑스럽게 내놓겠다.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서울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깨끗하게 하는데 뭐 가로수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로수를 이제 정리할 때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가로수 정비하는데 얼마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가로수 정비하는데 얼마인데 가로수를 1년에 2번은 해야 돼. 그럼 2번, 2회. 그래서 가로수 정비하는데 총 얼마 들고 1년에 2번 하는 거니까 총 얼마가 들겠다라고 예산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람들이 알기 쉬워요. 아, 그렇지. 가로수 정비하는데 이 정도 돈은 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민을 위한 제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볼게요. 사업 계획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사업을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해서 이퀄 예산액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보다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에 중점을 두는 건 뭐였는데? 예, 그게 품목별 예산제도죠. 그런데 비해서 이거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거야. 이걸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특성을 보시면 수단보다는 목적, 사업을 중시 여기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시 여기는 게 뭔데? 그게 LIBS.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리을번에 행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해요.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이거를 시민을 위한 예산제도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장점을 보시면요. 되게 많아요. 거기 보시면 성과지향적인 제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요거예요. 행정 업무상 업무 단위의 선정이 곤란한 것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가로수 정비하는 데는 솔직히 나무 자르는 부서가 또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낙엽을 또 치우는 부서가 있을 거고, 이게 각기 다른 부서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면 총액은 들어왔고 너네는 얼마 나누기 힘들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단위의 선정이 곤란한 것이 또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체크 포인트를 잠깐 볼 건데요. 이거는 신성과주의 예산, 아까 조금 전에 뵌 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고, 거기에 신자가 들어간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있는데, 총액은 상층부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하층부에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쓰기 방식으로 거시적 하향적인 예산이야. 결국 위에서 총액을 딱 줘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 밑에서 자기네들끼리 부서끼리 나눠서 가져라. 이걸 우리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 그 밑에 잠깐만 보실래요? 표를 잠깐 보실래요?
자, 1950년대까지는 성과주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가 신성과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성과의 지향을 보시면 투입과 산출. 그런데 산출과 결과지향. 그러니까 투입은 별로 신경 안 해요. 투입은 딱 일정액으로 딱 놔두고, 니네가 아웃풋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흐름을 보시면 상향식이었는데, 이제는 신성과주의는 집권과 분권의 조화야. 결국 총액을 딱 던져주면 밑에서 알아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신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명 2번에 보시면 비슷한 얘기긴 하는데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일명 탑다운 제도예요. 그래서 총액을